고요한 집, 들리는 소리라곤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의 딸깍 소리와 냉장고 소음뿐입니다.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파리 에펠탑, 스위스 융프라우로 바뀌는 것을 멍하니 봅니다.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입었던 러닝 차림으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나 빼고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문득 솟아오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이처럼 타인의 화려한 SNS를 보며 느끼는 우울감, 소위 카페인 우울증이라 불리는 이 감정은 이제 중장년층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SNS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2%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서러움은 단순히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퇴와 함께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닥치는 관계의 대지진이자 수십 년간 나를 지탱해주던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 자체입니다. 한 전문가는 은퇴를 기점으로 기존 인간관계의 80%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이 지독한 서러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어떻게 하면 방구석의 나를 벗어나 세상의 나로 다시 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김진수 부장님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그는 시원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출퇴근 전쟁과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퇴직일, 통장에 찍힌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보며 그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니 이 돈이면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차갑고 높았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은 아들 결혼 전세 자금에 얼마 보태주고 여기저기 미뤄왔던 집수리를 하고 나니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가는 돈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없는데도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매달 20만 원 넘게 나오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그에 못지않게 2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매년 목돈으로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120만 원은 그저 고정지출 통장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고통은 관계의 단절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휴대폰은 이제 광고 문자 외에는 잠잠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단체 카톡방은 점점 조용해졌고 명절 때마다 쏟아지던 안부 문자는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인맥 관리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며 나갔던 골프 약속도 더는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한 항공사 임원 출신이 40년 친 골프가 은퇴 후 아무 쓸모 없었다 고 허탈해했던 고백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버려졌다는 느낌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척이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보던 그의 눈에 공무원이었던 친구가 올린 크루즈 여행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친구 부부 뒤로 펼쳐진 망망대해와 화려한 선상 파티 사진. 매달 300만 원 넘는 연금으로 세계 일주하는 게 꿈. 일하던 친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뭘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나. 지독한 자괴감과 함께 그의 세상은 빛을 잃고 오직 방구석 네모난 공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김진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그를 방구석에 고립시킨 함정은 사실 우리 모두의 발밑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직장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진 후의 관계 단절입니다. 김진수 씨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를 친구라고 착각하지만 대부분은 일과 직급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자연스레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일이 개인과 사회를 잇는 통로였는데 은퇴와 동시에 그 통로가 무너져 내리며
사회적 고아가 된 듯한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아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수십 년간 오 회사 김 부장이라는 명함이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함이 사라진 후 동네 주민들이나 심지어 가족 앞에서조차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은퇴자가 현역보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거나 외출 불안을 겪었던 한 은퇴자의 사례처럼 이 정신적 충격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부부 관계에 예기치 못한 갈등입니다. 갑자기 생긴 남편의 시간을 아내가 반길 것이라는 건 크나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수십 년간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영역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점심 뭐 먹지? 오늘 뭐 해? 라고 묻는 것은 아내에겐 평화롭던 일상의 침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보다 무려 6배나 많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위협하는 조용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우리를 방구석에 고립시키는 서러움의 실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독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관계를 재정비하고 질로 승부하십시오.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은 이제 허상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며 동창회, 향후에 억지로 얼굴을 내미는 대신 지금 내 곁에서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첫 상대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어색함을 깨고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구청에서 하는 부부 요가 교실에 등록해보는 작은 시도가 새로운 관계의 물꼬를 터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주 작은 역할을 찾아 정체성을 되살리십시오. 은퇴 전처럼 거창한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은퇴자는 사업 실패 후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가 아내가 사온 작은 반려식물, 다육이를 키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작은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또 다른 은퇴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고 글쓰기를 시작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 하나가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세상을 향한 새로운 창문을 여십시오. 그 창문은 바로 당신 손안의 스마트폰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높았지만 전자기기 활용 능력이 높은 경우 그 우울감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24 앱으로 서류를 떼고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은퇴로 줄어든 사회적 접촉을 보완하고 방구석을 세상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도구입니다. 친구가 떠난 크루즈 여행은 그 친구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방구석의 관객으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SNS 앱을 잠시 끄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걸어 보십시오. 주민센터 게시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서점에 들러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책을 그저 만져라도 보십시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멈춰있던 당신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대본을 쓰는 두 번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주말 농장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맛보는 기쁨, 동네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의 온기, 손주에게 내가 배운 스마트폰 기술을 알려주는 뿌듯함.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당신의 첫 번째 인생은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